네, 스튜디오에 한 주의 이슈가 되는 인물을 탈탈 털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국민 밉상들 털어도 계속 나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아주 나달 털듯이 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은혜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주도 이슈가 참 많았죠? 어떤 맞습니다. 이슈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네, 12일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대표 네. 오전 회동 갖기로 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게 무려 5개월 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쇼를 한 거죠. 그러게요. 한 시간 전에. 너무나도 큰 결례죠. 그렇죠. 우리 네. 일반 친구 사이에서도 일반 있을 수- 지인 예. 사이에서도 안 그러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한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약속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날 또 오전에 국민의힘 회의 때만 해도 장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 만나서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취소한 거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많이 반대했다 그랬죠. 뭐 어떤 논리로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날에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요게 좀 통과됐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린 나가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싸우더라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모처럼에 이제 대화 기회가 생기면 온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 넓혀내는 것. 이게 그렇죠. 이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정치적 판단이 너무 좀 초딩 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거나 다름없다 예. 보여지고 박지원 의원은 그래서 장 대표가 돌았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들었다네.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만남을 활용하는 정치력도 리더십도 없고 판을 그러니까. 깔아줘도 재주를 못 부리는 멍청한 곰이다. 음, 퇴출이 정답이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신동욱 의원이 최고위원이죠. 대통령이 사전 조율 없이 하루 전에 전화로 오라가라 했다. 이거야말로 야당을 무시한 결례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오참 불참은 잘한 결정이다라고 장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옆에 이런 인간들이 입을 잡고 대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고요. 예. 그러면서 결례와 폭주를 넘어 쿠데타 수준으로 진화한 민주당의 입법 전횡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격식을 갖춰서 다시 회담을 제안하라라고 울음장을 놨습니다. 마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자꾸 갖나 봐요. 그런 느낌을 하고 있죠 지금. 맞습니다. 말을.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대화할 의지도 없고 예.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발목 잡기식 예. 정치, 싸움판만 계속 이어가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 인물 탈곡기 시간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을 좀 골라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털어보시죠 이제. 네, 이름 신동욱. 사진 정말 잘 골랐네요. 제22대 초선 국회의원이고요.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1965년 7월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고요. 네, 곶감 유명한 곳이죠. 네. 경북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했습니다. 신동욱 씨도 언론인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1992년에 공채 2기로 SBS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SBS. 2001년부터 주말 앵커 자리를 좀 차지했고요. 2005년에는 메인 자리, SBS의 8시 뉴스 진행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2011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진행을 맡았어요. 이 앵커 자리는 2011년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영전에 가면서 잠시 떠났다가 2014년에 귀국해서 다시 그 뉴스팔 앵커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하고 거기서 다시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더하면 총 7년을 앵커로 지내면서 SBS 최장수 남성 앵커 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아주 신뢰받는 언론이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굵직한 뉴스도 많이 전했겠어요? 네, 7년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소식을 또 전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해서는 안 될 뉴스, 전달되어서는 안 됐을 뉴스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 수사 당시의 뉴스였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논두렁식의 뉴스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말고요.
사람이 이게 그 기자들의 팬촉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2009년 일이죠. 네, 예. 2009년 5월 13일입니다. SBS 8시 뉴스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 속에서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증언을 했다더라라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재조사가 있었는데 검찰과 국정원이 만들어서 흘렸던 가짜 거짓 정보를 SBS가 그대로 받아서 받아쓰기 했던 게 드러난 일입니다. 바로 이 보도를, 이 단독 보도를 8시에 전한 사람이 신동욱 앵커였거든요. 당시 앵커 멘트는 어땠나? 뉴스 한번 보고 올게요. 그럴 거예요.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닌 듯합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흘린 정보를 그대로 받아서 무리한 보도를 한 것인데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코드에 맞는 그러니까 방송국의 그 수뇌부들의 노력도 반영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신동욱 앵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어요. 이거를 보도한 기자는 또 따로 있는 거고 예. 뭐 앵커는 정해진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 정도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말이 가진 위력 또 언론이 가진 권력을 누구보다 좀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신동욱 앵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언론인도 그렇고 사실 저희도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7년 국민의 이런 신뢰를 뒤로하고 신동욱 앵커 돌연 SBS를 떠납니다. 무려 TV조선으로 이직을 했어요. 9시 뉴스 메인 앵커 자리로요. 언론계에서도 제법 큰 뉴스였을 것 같은데요. SBS 입사 25년 차. 그러니까. 그리고 8시 뉴스를 7년 4개월이나 진행한 최장수 앵커였으니까 당시에도 매우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들 많이 있었습니다. 25년을 몸담은 조직 떠나서 TV조선에 가서는 보도본부장까지 역임을 했는데요. 그쯤 되면 이제는 TV조선에 좀 뼈를 묻나 보다. 그렇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2023년 12월 돌연 TV조선에서도 떠났어요. 사표장을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2023년도 12월이면 그 다음에 바로 총선이 있었으니까 총선 출마하려고 그랬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 준비했는데요. 폴리널리스트 신동욱입니다. 폴리틱스하고 저널리스트의 합성어군요. 맞습니다. 예. 신동욱 앵커가 2023년 12월 29일에 마지막 방송을 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달 뒤에 2024년 1월 29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때가 또 사표를 수리한 지는 열흘밖에 안 됐을 시기라고 해요. 간판급 인사가 고별 편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호로록 그냥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이 돼서 그러니까요. 출마를 한다? 이거 자체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그러니까요. 권언 유착 우려를 좀 자아내는 그런 문제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당시에도 좀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신동욱 씨가 메인 앵커였을 뿐만 아니라 보도본부장, 뉴스총괄 상무까지 거치면서 TV조선의 보도부문을 사실상 총괄 지휘했던 보도부문 최고 수뇌부였었거든요. 그 정도라면은 TV조선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한국기자협회, TV조선 기자협회가 성명을 냈더라고요. 몇 부분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사표가 수리된 지 10여일 만에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부정당했다. 그의 입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던 우리의 기사 한 줄 한 줄, 우리의 땀과 노력이 희석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협회 기자들의 글에 보면요. TV조선에 윤리 강령이 있었더라고요. 시사 보도 프로그램 진행자의 출마를 직무가 끝난 뒤에 3년간 금지한다라는 강령이 규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본부 책임자였던 사람이 요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3년은커녕 3개월도 안 돼서 1개월 만에 그러니까요.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TV조선 앵커직으로 옮겨갔다는 자체가 정치권으로 향하기 위한 디딤돌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구만. 네, 누가 봐도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실제로 신동욱 앵커가 방송에서 윤비어천가 했던 걸로 정말 유명했었거든요. 뉴스9의 이 앵커의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앵커가 직접 자기가 논평을 써서 예.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윤석열 대선 주자 등판했을 때부터 기간 내내 당선된 다음까지도 줄곧 윤석열에 대한 거의 칭송급의 이 논평을 많이 늘어났거든요. 먼저 하나 좀 보고 올게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풍우나 윤석열이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로 나섰습니다. 이 시처럼 그는 고난의 겨울나무였습니다. 영하 20도 지상의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벌받는 자세로 서서 참 이 제목이 다 말해주네요. 고난의 겨울나무에 기계와 용기를 지닌 인물. 야, 말 그대로 진짜 윤비어천가 맞네요. 네, 아까 저 앵커의 그 시선의 제목은 범 내려온다였습니다. 윤석열이 범 내려온다. 범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노골적인 애정 공세가 계속됐는데 당선인 딱 당선됐을 때 또 나왔거든요. 윤석열의 철학과 비전 또 철학 이렇게 어떻게 성품을 어떻게 또 표현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담백했습니다. 나라 안팎에 닥친 위기를 자유라는 가치로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현란한 수사, 언어의 유희보다는 직설적이고 건조한 어휘로 군더더기 없이 국정 철학과 비전을 말했습니다. 타고난 성품과 지나온 내력이 그렇겠지만 앞에 놓인 역경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절박함도 배어 있습니다. 정말 두 눈 뜨고 못 봐주겠군요. 그러고는 출마해서 곧장 당선이 되신 거죠? 맞습니다. 짝다리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서초구 을 네, 공천 받았고요. 예. 무려 57.49% 득표율로 무난히 당선이 됐습니다. 좋겠다. 좋겠다. 신동욱의 행보를 좀 보면 예. 결국 언론사 간판 또 주파수 이런 게 다 자기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디딤돌로 삼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이 결국 다음 스텝을 또 밟아갈 거잖아요. 재선을 예. 하든 뭘 하든. 그러면 이 다음 스텝을 위해서 국민과 지역구 주민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윤비어천가 불렀던 것처럼 또 다른 권력을 섬기고 칭송하고 아부하고 자기의 입지를 좀 자신의 입지를 활용하는 거에만 치우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고요. 네, 맞는 말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윤비어천가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다음 키워드 숫자 잘 세는 내란 동조자입니다. 신동우 의원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회의장에서 누군가랑 통화를 했다라는 전언이 좀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신동욱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민주당 의원들로 이미 정족수가 채워졌다라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표결 직전에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의장 그 의결 정족수를 누군가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렇죠. 숫자 세기 담당자 또는 국회 표결 현황 전달자 뭐 이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역할 외에도 내란 가담 참 착실히 했는데요. 12월 7일 윤석열 기억하시죠?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했고요. 이후에 탄핵특검법, 상설특검법 결의안, 신속체포 결의안 줄줄이 다 반대표를 눌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내란 동조와 내란 옹호에도 굉장히 부지런했는데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했을 때 그때 우리 정말 분노했던 말 나왔습니다. 이제 계엄 타령, 내란 타령 지겨우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 여당은 언제까지 이거 우려먹을 거냐? 이런 막말을 내뱉었고요.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에도 폭동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맥락을 좀 따져봐야 된다라면서 마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윤비어천가에 어울리는 행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양반이 요즘에는 예.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 못 이긴다라면서 또 약간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자기 이해득실에 따라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취하고 예. 버리는 게 굉장히 빠르고 계산이 빠른 처세술에 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오세훈의 뒤를 이을 사람이 또 국민의힘에 누가 있나 나경원이냐 뭐 등등등 하면서 신동욱 이름도 좀 물망에 서울시장 후보 이름으로 좀 오르내리고는 있더라고요. 과연 그의 미래는 어떨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